안녕하세요. 가자연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임경환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손목 안에 있는 터널처럼 생긴 구조물을 말하는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손목 터널이 있고 그 안에는 뭐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손목 움직이는 힘줄들도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는데요. 터널 증후군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터널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데, 주로는 그 안에 이제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이 어쨌든 그 터널 안에서 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눌려서 압박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압박성 신경병증을 말합니다. 명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저질환, 예를 들면 당뇨라든지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거나 류마티스 질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터널 안에 활액막에 염증을 유발해서 그 염증 조직들이 이제 비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간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런 염증 조직이 생기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신경이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그 외에 또 진동이 많은 기구를 이제 사용을 한다거나 뭐 드릴이나 공사장 같은 데 쓰는 기구들, 그런 것들을 많이 쓰신다거나, 혹은 이제 반복된 어떤 일정한 손목 동작을 계속 하시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실제는 이 안에 이제 뭐 물혹이나 이런 양성 종양 같은 게 생겨서 그런 양성 종양이 신경을 압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원인들도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터널 증후군은 말 그대로 이제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정중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부위들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신경은 이제 감각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감각신경은 주로 이제 정중신경에서 나와서 엄지부터 해서 손바닥 쪽이 주로 증상이 잘 생기는데, 엄지부터 이 네 번째 손가락의 반까지 부위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증상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저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찌릿찌릿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불에 타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밤에 이제 증상이 심해진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무딘 느낌이 나거나 정교한 작업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바느질이라든지 숟가락질, 젓가락질 할 때 힘들다고 하시던가. 그 외에 이제 증상이 아주 심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신경 중에 감각신경 말고 운동신경 쪽에도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되면 이 무지구라고 하는 두덩 근육이 있는데, 거기가 위축이 돼서 이렇게 푹 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 자체가 그 정중신경 안에 감각신경 성분도 있고 운동신경 성분도 있는데, 그 운동신경 성분으로 가는 길이 압박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 신경의 기능이 망가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근육은 결국 신경이 뇌에서부터 신호를 줘서 움직이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신호 체계가 아예 망가지고 계속 안 쓰니까 근육도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증상이 심한 거니까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손목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 중에서 이제 술, 담배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진동이 계속되는 동작이나 반복적인 손목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동작들을 하고 계시면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 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 아까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뭐 당뇨나 신부전 이런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내과 선생님이랑 잘 하셔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 같은 게 어떤 게 있냐면, 보통은 이제 뭐 손목의 자세랑 연관이 조금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이고 여기가 이제 전완부라고 했을 때 평으로 이루어진 자세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적인 자세인데, 일하시거나 이럴 때 이렇게 손목을 너무 과하게 굽혀서 뭐 예를 들면 컴퓨터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어느 정도 이 높이를 맞춰줘서 뭐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너무 굽혀서 이제 작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너무 위쪽으로 신전된 자세에서 뭔가 하신다거나,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거 말씀드린 거고, 양쪽 옆으로 봤을 때도 이게 지금 이 정도가 이제 중립적인 자세인데 너무 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손목을 꺾어서 작업을 하신다거나 반대로 꺾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단기간에 이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이게 반복이 되신다면 그걸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작업이나 이런 걸 하실 때 그런 걸 조금 유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단계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이제 당연히 통증이랑 신경통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약을 좀 먹으면서 부목 고정, 이제 쉽게 말하면 손목을 조금 쉬는 거예요. 쉬어서 증상을 개선되게 하는 건데, 주로 이제 밤에 나이트 스플린트라고 하거든요. 밤에 이제 부목 고정을 하고 조금 쉬게 만들어서 증상을 개선시키게 하는 거고, 그걸로도 잘 안 되면 이제 터널 안에다가 스테로이드 성분의 염증이랑 이런 걸 가라앉힐 수 있는 성분의 주사를 넣어서 개선을 시킬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신경
신경이 눌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는 증상이 정말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증상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 첫 단계로 해볼 수 있는 치료고요. 비수술적인 치료를 어느 정도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 불편하신 환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증상이 심한 경우, 그러면 이제 결국 신경 압박이 심하다거나 오랜 기간 동안 눌려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근 위축이 이미 와 있는 경우는 가역적이지 않은 변화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이거 신경을 수술을 하더라도 거의 돌아오지 않아요. 잘. 이런 변화가 이미 와 있다는 거는 증상이 오래됐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통 수술적인 치료를 웬만하면 빨리 고려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터널 안에 그 공간이 제한적인데 그 안에서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횡수근 인대라고 하는 인대를 풀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 구조물의 가장 위에 있는 지붕 같은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안에 있는 그 신경이 눌리는 질환이니까 신경이 안 눌리게 이제 감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보완이 된 게 그 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딱딱한 인대를 풀어주면 공간 자체가 이제 넓어지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수술하는 거는 횡수근 인대를 잘라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 방법은 이제 이렇게 상처를 내서 열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구멍을 이렇게 내서 그런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 수술 자체 다 이제 뭐 장단이 있겠지만 재발하거나 이런 확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열어서 하는 게 조금 더 재발률이라든지 확실하게 보면서 풀어줄 수 있으니까 신경을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고 상처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만큼 열 거냐 구멍을 하나만 낼 거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처 측면에서는 내시경 시술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열어서 하든 내시경을 하든 그 수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라서 10분에서 15분이면 이제 할 수 있는 수술이고요. 뭐 어려운 수술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많이 이제 행해지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뭐 재활이 특별히 필요한 건 아닌데 재발이나 이런 걸 조금 줄이기 위해서 뭐 일주일 정도는 부목 고정을 해서 조금 이제 안정을 취해주고 그 뒤에는 이제 계속 관절 운동 범위 회복하고 근력 운동이랑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재활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